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한 문제라도 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또 물리 파트다 보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지 연습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거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일과 도구입니다. 핵심 이론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요. 과학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모델들이 서 있어도 그쵸? 아, 모델이 열심히 그쵸? 포즈를 취하는 거구나 해서 사진을 딱 찍고 그쵸?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학적인 일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있어도요, 힘을 들이지 않으면 또 일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죠? 미끄러질 때. 힘들이지 않고 쑥 미끄러진데 촤, 그쵸? 빙판을 미끄러져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았다. 그럼 또 과학적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과학적인 일의 정의는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동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힘과 이동거리가 어떻습니까? 그쵸? 나라는 방향으로. 아,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학적인 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일의 정의 볼게요. 힘을 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길 때 아, 내가 힘을 줬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생겼구나. 그걸 과학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이 W라는 것이 work,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 네, 느낌 오셨어요? 과학적인 일이고요. force라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아, 이런 식으로. S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동거리. 그렇죠? 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이걸 곱해서 과학적인 그 일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요, 뉴턴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뉴턴에 해당하는 단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3뉴턴에 제가 힘을 줍니다. 이동거리가 2m 발생합니다. 3뉴턴에 힘을 줘서 그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2m 발생하게 되면 3위는 6 해서 과학적인 일의 단위는 줄 단위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과학적인 일의 단위는 뭐라고요? 줄 단위를 쓰게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의 단위, 줄, 기본적인 1줄에 해당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정도 이동시켰을 때 그 1을 1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kg 중이라는 것은요. 자, 곱하기 미터까지 했을 때 1의 단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kg 중까지가 바로 뭐예요? 네, 그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가 우리 킬로그램 중에 해당하는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kg 중에 해당하는 것은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 그것으로 자, 미터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아, 그러면 얘네 두 단위를 곱하니까 1kg 중 곱하기 뭐가 있습니까? 미터까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일의 단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 줄 단위를 그쵸? 많이 쓰니까요. 그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참고사, 그쵸? 네, 줄 단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과학적인 일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경우 다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평면에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3뉴턴이다. 이때 이동거리가 4m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겠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바닥과의 그쵸? 마찰력을 이기고 움직이게 된 거죠. 그쵸? 맞나요? 네, 따라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12줄. 3뉴턴 곱하기 4m 하니까요. 12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 그쵸? 일치합니다. 아하.
그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발생한 것이구나. 이게 과학적인 일인 거예요. 이번엔 물체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들어 올리는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위로. 그렇죠?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린다. 이건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물체의 무게를요, 제가 1N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물체 무게 1N. 위로 이동한 거리는 10m.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네. 그렇다면 곱하기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자, 무게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가 힘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물체 무게 1N이다? 그러면 1N만큼의 힘을 줘야지 물체를, 그렇죠,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때 들어간 힘 1N 곱하기 그때 이동거리는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높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물체를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는 높이가 그 이동거리가 된다. 위로 이동한 거 높이 10m. 자, 그러면 그 1은요, 산수 10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평면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1로 나눠서 계산했는데요. 기본적인 공식은 똑같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리고 그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어떨 때? 일치할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쪽집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20N의 힘으로 물체를 3m 정도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인 고1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힘 곱하기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였습니다.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의 단위는요. 단위는 미터 단위였습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였죠. 대입해 볼게요. 자, 힘은 20N이었어요. 그만큼 힘을 줬고요. 그것에 의해서 3m 이동을 했습니다. 산수 얼마입니까? 60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몇 번 나옵니까? 그렇죠.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기본적으로 곱하기만 잘하셔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 방향과 일치하게끔 힘이 주어진 방향과 일치하게끔 이동거리 살펴주시면서 네, 그렇게 한 일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아, 그렇죠. 우리 계산 문제도 조금, 개념 문제도 조금, 그리고 암기 문제도 조금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도 골고루 네,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물리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 출제가 되었구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2014년 1회 때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잖아요. 무게라고 했고요.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높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은, 그쵸? 요렇게. 그러면 무게가, 자, 얼마라고요? 40N인 이 물체를 얼마만큼? 그렇죠. 3m만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때 과학적 1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하는데 단위는 뉴턴과 미터 잘 맞춰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들어 올릴 때 그 힘은요, 물체의 뭐와 같습니까? 무게와 같죠? 그래서 40N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 올릴 때 이동 거리는 들어 올린 그 높이와 같기 때문에 3m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4 해주시고 동그라미 붙여주시면 120 단위는 줄, 과학적인 1의 단위는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옆에 이렇게 그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산 문제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럼 과학적인 일에 해당하는 거, 자, 그게 0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이래요. 이게 0이라는 소리는 바로 뭐예요? 너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일을 안 했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럼 언제 이거는 일 안 한 걸로 쳐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이동거리가 뭐란 소리예요? 그렇죠. 너 이동하지 않았네? 이동거리가 제로야. 그랬더니 과학적 일이 제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일을 계산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곱하기 뭐였습니까? 이동 거리였죠. 여러분 곱하기 식에서요. 둘 중 하나가 제로가 되면 값은 제로가 됩니다. 제가 35,687원 곱하기 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로죠. 아시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제로가 되어도 1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얘가 제로가 된 거죠? 이동거리 네가 제로가 됐지 지금. 이거고요.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마찰이 없는 이에요. 마찰이 없다는 것은 지금 힘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 마찰이 없다라는 것은 작용한 힘이 제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얘가 힘이 뭐라는 거예요? 힘이 제로가 됐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됐습니까? 힘이 제로가 된 경우. 세 번째는요. 물체를 들고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팔 뻗었어요. 자, 여기 손이에요. 물체 들었어요. 얘가 물체예요. 자, 물체를 들었다는 건 저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힘의 방향은 위로. 그쵸? 들었으니까 물체를 들었다는 건 요거잖아요. 제가 힘을 요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쵸? 위로.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라는 것은 수평 방향은 바로 뭡니까? 이 앞으로 이동했대요. 이쪽으로 이동 거리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셨을 때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어떤가요? 수직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제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 과학적인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직하기 때문에 내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생긴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1이 제로다. 됐죠? 이런 경우를 우리 수학에서는요. 자, 요 표시 본 적 있으세요? 요거. 아,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 요때도 뭐가 된다고요? 과학적인 1이 제로가 되는 경우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학적인 1, 그러니까 제로가 되려면 이 곱하기 식에서 이동거리가 제로가 되거나 힘이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1이 0인 경우다. 됐죠? 이어서 일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일률 쉽게 풀겠습니다. 1의 능률이에요. 누가 더 일을 잘했나? 같은 시간에 자 A라는 친구는요. 밭을 이만큼 갈았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B라는 친구는 밭을 이만큼 갈았어요. 누가 더 일을 잘했을까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잘한 거죠. 이게 일의 능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 가지고 뭘 얘기했다? 일의 능률, 일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개념을 확인하실 때는 기호하고 단위를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호라는 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우리 인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통일한 거죠. 영어 단어에서 첫 글자 같은 거 빼가지고 이걸 의미하는 기호 그거고요. 계산 문제 풀 때는 어떻습니까? 단위죠. 우리가 10cm 할 때 cm가 바로 단위잖아요. 네. 계산 문제 풀 때는 단위가 필수. 저는 얘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와트가 바로 인륜의 단위인데요. 와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전기 제품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기를 이렇게, 통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에서는 옆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 와트라는 단위와 함께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전자제품의 능률이에요. 너 얼마나 일 잘하니? 그거는, 그쵸? 그 시간 동안 나 이만큼 일하거든? 그쵸?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제품 사실 때 요 와트 값, 그쵸? 숫자를 보시면요. 숫자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가 헤어드라이기는 열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열 발생시키는 것이 그게 에너지 소비가 꽤 많더라고요. 1100에서 1300 정도 센 거는요. 네. 좀 강하게 열바람 나오는 거는 1300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 1100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숫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집에 전자제품 중에서 숫자가 조금 큰 것들은 전기세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와트예요. 일의 능률이라고 했죠? 네, 기억해 주시고요. 와트.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이죠? 단위 시간이 초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줄의 일을 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나 1초 동안에 100줄의 일을 했어 라고 한다면 이게
wat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요, 일의 양은 똑같은데요. 자, 일의 양은 똑같은데 5초 동안 했어요. 5초 동안. 시간이 더 걸린 거죠? 다른 사람은 한 1초 동안에 해버렸는데, 한 번에 딱 끝냈는데, 여기는 5초 동안에 시간이 좀 5배나 더 걸렸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일의 능률이 어떻습니까? 그쵸? 20W로 이렇게 변했네요. 아까보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때는 짧은 시간이 좋은 거죠. 그게 일의 능률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요 일의 능률에 해당하는 거, 자, 저쪽에서 우리 색깔펜으로 요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시간은 어떻게 걸릴수록 작을수록 와트 값이 아하, 일의 능률이 좋은 거구나. 한 일의 양은 클수록, 그쵸? 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렇게 분수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자,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클수록 값이 커지는 거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값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개념 기억하시면서 일률의 단위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와트.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능률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단위로도 바꿔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바꿔진 거냐면요. 자, 옆에다 바로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줄을 계산할 때 기억나세요? 금방 공부했는데 뉴턴 곱하기 그렇습니다. 미터. 아, 이게 줄이었죠. 맞나요?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줄 밑에 지금 세컨드 보이시죠? 이거 초 단위. 요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와트 단위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다 표시해줬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걸 한번 동그라미 칠 거거든요. 잘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묶어줄 겁니다. 묶어줘 보니까 무슨 단위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속력의 단위입니다. 앞에 이 뉴턴에 해당하는 것은 요건 힘의 단위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이것은 뭐입니까? 속력의 단위다.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 곱하기 속력의 단위를 해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트 단위와 마찬가지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험 문제에서 힘과 속력이 있으면 와트, 일률의 단위, 그쵸?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1줄, 이거 세컨드, 초 단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뭡니까? 자, 이렇게 뉴턴에다가 이걸 지금 제가 묶은 것처럼 파란 색깔로 이렇게 미터 퍼 세컨드 맞습니까? 이렇게 묶어서도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쓰는 단위 중에서 마력의 단위가 일률의 단위가 됩니다. 1초 동안에 75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릴 때 일률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마력 1 그쵸? 마력이라고 하는데 마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앞에 보시면 문자가 HP라고 돼 있죠? 이 HP가 바로 홀스 파워입니다. 홀스가 네, 말 뜻이죠. 말을 영어로 했을 때 홀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파워, 힘력자죠. 그래서 말의 힘이구나. 그래서 말맞자에 힘력자 써서 마력이구나. HP.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요렇게 일률의 단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일의 도구인데요. 일의 도구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도구를 사용했을 때요. 보통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걸 가정해요. 마찰력이나 공기저항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주고 일의 도구를 사용해도 그쵸?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한 일의 양은 같다. 네, 이렇게 해줍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마찰력이나 공기저항력을 무시해서요.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일의 양은 한 일의 양은 같다. 라고 해주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도구를 그럼 왜 사용하는 걸까요? 한 일의 양은 같지만요. 제가 힘이 약할 때 작은 힘으로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작은 힘을 쓰면 대신 뭐가 늘어날까요? 여러분 과학적인 일 공식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일의 공식. 자, 겹치면 글자 안 보일까봐 아래쪽에 살짝 쓸게요. 과학적인 일을 계산할 때 공식이 뭐였죠? 힘 곱하기 그렇습니다. 이동 거리예요. 제가 금방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가정해서 문제 좀 푸는 편이라고 했죠. 마찰력, 공기저항력 무시한 상태에서 한 일은 어떻다? 요게 같다.
이 한 일이 같다, 일정하다 나오려면 제가 힘을 줄이려고 하면요. 대신 누가 늘어나요? 이동거리가 늘어나요. 아, 그 원리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어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정고시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검정고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만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바로 뭐예요? 네, 요거예요. 한 일의 양은 같다. 그래서 내가 힘의 이득을 얻는다. 예를 들어 힘의 이득이라는 것이 제가 힘을 반절만 사용해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힘이 2분의 1배예요. 그럼 반절 줄여졌어요. 대신 이동거리가 2배 돼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개념으로 문제 푸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러면 넣어서 볼게요. 여기 A, B에 해당하는 것이요. 네.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1, 여기를 4. 임의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 보자마자 뭐 떠올리는 거 없으세요? 지뢰를 보니까요. 저 어렸을 때 추억이 사뭇 떠오릅니다. 놀이터에서 그쵸? 시소 탔을 때. 아, 그렇구나. 놀이터에서 시소 탔을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받침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무겁게 몸이 이제, 그러니까 몸이 무겁게라는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좀 살이 쪘다? 네, 동년배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나이인데 조금 살이 있을 때. 그쵸? 성장이 좀 빨라가지고, 네, 키가 그쵸? 많이 크고 좀 살집도 좀 있었을 때 그러한 친구들은 좀 어떻게 타야 돼요? 시소를 같이 타려면 무거운 친구들은 좀 그렇죠. 뒤쪽으로 가야 될까요?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쵸? 거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바로 힌트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그쵸? 반절로 주니까 거리가 멀어졌죠. 그럼 반대로 무거운 친구들은 그렇죠. 가깝게 앉아야 되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가벼운 친구들이 움직여서도 괜찮습니다. 네, 마찬가지거든요. 이동하는 거에 그 개념이 뭐다? 힘과 이동거리 개념이 반대이기 때문에 무거운 친구들이 가깝게 앉았다면 그 말은 가벼운 친구들은 멀리.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소 탈 때 한번 해보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상대적으로 발육이 빠른 편이어가지고요. 네,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었거든요. 키도 제일 크고. 물론 그 이후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네, 자, 요 질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요게 받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좁은 요 상태, 거리가 작은 요 상태가 지금 좀 더 무거운 물체 올려놓는 거예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무게가 여기가 100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 숫자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1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자, 좀 굵게. 여기가 1일 때, A 값이 1일 때, B는 4. 그쵸? 4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리에 해당하는 B가 어떻게 돼요? 지금 1대 4죠? 그쵸? 거리 B가 1대 4죠? 한 번 더 씁니다. 거리 B가 지금 1대 4면, 무게에 해당하는 B, 무게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 B는 4대 1입니다. 왜요? 제가 아까 과학적인 일은 힘과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그쵸? 이게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그쵸? 힘이 줄어드는 내게 이득이 있을 때 대신 거리가 늘어나야지 1의 값이 일정하다, 같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맞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 지뢰를 사용해서 100N짜리 물체를 드는데 그러면 여기 저 힘 얼마만 써도 될까요? 여기 힘. 그쵸? 거리비가 1대 4니까 무게비는 4대 1. 여기 4대 1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0N일 때 나는 25N만 그쵸? 힘을 써도 되겠구나.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거리비, 무게비에 해당하는 것이 지뢰 말고도 뒤에 돌이라든지 문제, 그쵸? 또 빗면이라든지 거기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원리가 바로 요거니까요.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라서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모든 문제 통일해서 이걸로 계산이 짠짠 잘 되니까요. 네. 기본적인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렇게 해서 대입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네,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요걸 조금 눈에 잘 보이게끔 제가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리를 보실 때, 자, 이쪽 잘 보셔야 되겠죠? 거리비 1대4. 그쵸? 무게비는 반비례니까 4대1 해주시면 문제 잘 풀립니다. 여기 거리비에 해당하는 건 요것도 해당돼요. 여기 높이 보이시죠? 높이 H. 그 높이에 해당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여기다 2m라고 쓸게요. 2m. 제가 그러니까 100N짜리 물체를요. 2m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힘의 이득을 얻었잖아요. 25N으로 힘의 이득을 얻었죠. 맞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거리비가 몇 대 몇이랬어요? 1대4죠. 그럼 여기 2m일 때 여기 몇 m일 것 같아요? 8m. 1대4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과학적인 일은 자, 여기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지금 그쵸? 마찰력, 공기저항력 무시했을 때 같다라고 했죠. 네, 같습니다. 일의 도구, 목적. 자, 일은 같은데 내가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저쪽에서 일한 거 곱해보세요. 100 곱하기 2 그쵸?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200줄이 나와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쵸? 200줄 나오고요.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힘을 줬을 때도 25N 곱하기 8m니까 역시 얼마가 나와요? 200줄 나와요. 일의 양은 같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쵸? 자, 주어져 있는 요 공식은 뭔가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풀어 드릴게요. 숫자를 넣어야지 여러분이 개념이 오시거든요. 느낌이 빡빡 오거든요. 자, 여기 W 표현한 것은 요거 소문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weight. 맞습니까? 무게라는 거예요. 무슨 무게겠습니까? 물체의 무게겠죠. 여러분 문자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한글로 적어주세요. 자꾸 그쵸? 자, H 요거 high 높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체를 그쵸? 이쪽에서는 지금 물체를 가지고 올렸을 때의 일을 물체를 직접적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요, 고1하고 이쪽은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제 손으로 힘 준 거. 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이거든요. 그때 힘 얼마 줬느냐? 힘 곱하기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1이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 자, 1이 같다라는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셔도 됩니다. 주어진 값 대입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주어져 있는 거 무게 높이 곱하기 이쪽에서는 힘과 이동거리 됐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지뢰에서의 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개념 보겠습니다. 지뢰와 힘의 이득인데요. 여기서 힘의 이득이 있으려면 자, A, B 중에 누가 B가 커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앞에 보여드릴게요. B가 커야 되죠. 그래야지 힘의 이득이 있었죠. 맞습니까? 아까 여기 1대4 한 것처럼 B가 크니까 이게 크면 큰 만큼 힘의 이득이 있었잖아요. 1대4니까 힘이 4대1이 되니까 힘이 확실하게 이득이 있었죠. 그럼 만약에 1대5라면 5대1 힘의 이득이 더 되는 거죠. 여기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B가 어떨수록? 그렇죠. 자, 주어져 있는 거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B가 여기에서 더 클수록 힘의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한 일에 해당하는 거, 사람이 한 일에 해당하는 거 정리되셨겠죠? 됐나요?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weight, 올라간 높이 h, 힘의 이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B가 클 때, 그리고 자, 사람이 한 일, 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요, 반비례로 손해가 있겠죠. 그러면 거리는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득이 있다는 거, 나 힘 줄어들었어 이거고요. 거리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 늘어날 거예요, 대신. 그쵸? 요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뢰를 이용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에 그 예를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구분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거 헷갈리실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종질에는 힘의 이득이 있는 편이고요. 2종질에는 그 힘의 이득이 좀 더, 그쵸? 매우 큰 거예요. 이렇게 매우 크려면 뭐가? 그쵸? 확실하게 B가 더 큰 거예요. 그런 경우. A에 비해서 월등하게 B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일 때 2종질해가 네, 생겨날 수 있겠고요. 3종질에는 지금 보면요. 대신 이동거리의 이득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동거리의 이득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이 말은 뭐예요? 힘은 손해라는 거예요. 힘은 손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A, B 있을 때 B보다 A가 이게 크겠구나. 이렇게 반대가 되면 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거리에 이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동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 섬세한 일을 할 때. 3종질에는 섬세한 일을 하고 있죠. 핀셋이나 젓가락질. 요거 섬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젓가락질 잘 못한다잖아요. 자, 요것이 섬세한 일이다. 이동거리가 그쵸? 좁아지는, 작아지는 그런 상태. 자, 1종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소, 가위, 펜치 있었고요. 2종질에는 제가 아까 힘의 이득이 매우 큰 경우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매우 큰 경우는 우리 좀 따기 힘든 거예요. 맨손으로는 하기 힘든 일. 바로 병따개 커터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좀 하기 힘든 일이었죠. 요 힘의 이득이 매우 커서 뚜껑을 이렇게 딱 딸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의 지뢰를 이용한 예가 등장하거든요. 네. 보기에 해당하는 것을 가볍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시겠죠.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을 크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의 이득이 있었던 거 생활 속에서 요거 있었고 힘의 이득이 유달리 컸네. 병따개, 커터. 그리고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동거리 이득. 섬세한 일, 핀셋, 젓가락.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1, 2, 3종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질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1, 2, 3종을 살짝 구분해야지 여러분이 근데 기억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쵸? 다른 애들은 힘의 이득이 있는데 핀셋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동거리의 이득이 있잖아요. 그냥 외우시면 여러분이 그쵸? 까먹겠죠? 이게 이동거리에 이득이 있었던 건 얘가 3종질해라서 그랬지. 3종질에는 1, 2종하고는 조금 다른 그쵸? 스타일이 있었죠? 네. 3종질에 해당하는 건 A, B 구분했을 때 A 쪽이 더 컸었던 거. 됐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핀셋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1, 2, 3종 지뢰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험 문제 자체에서 크게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지뢰 자체의 대표적인 예를 보기에서 옳은 것, 그쵸? 이렇게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앞에서 가위도 지금 지뢰로서 언급을 했죠? 그럼 동그라미 쳐볼까요? 가위도 네 지뢰였고 핀셋도 지뢰였습니다. 가위도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위 이제 1종 지뢰 네, 시소와 같은 그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정답 찾았습니다. 2개 선택하니까 선택이 바로 1번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었나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해하고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답 찾는 것은 외울 거 조금 더 네,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빗면입니다. 빗면 원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과학적인 일이라는 것은 자,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어떻다고요? 네. 곱해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힘이 감소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했죠? 네, 몇 가지 가정이 있었죠?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그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같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FS, 그 다음에 WH로 각각 일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어떻다고요? 같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도구를 사용해도 그 일은 같다. 기억하시고요. 주어져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자, 빗면을 따라 이렇게 올리는 거나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나 그 일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럼 이 공식에서 이항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따로 외우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항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항할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다?
기본적인 이제 따로따로 지뢰 따로 빗면 따로 외우시면 힘드시잖아요.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과학적인 일은 그쵸 여기서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줄어들면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걸로 이거 한 줄로 정리하시는 게 그쵸 맞겠죠? 그럼 여기서도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2m. 자, 요거 100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N의 물체를 제가 2m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럼 한 일이 얼마죠? 여기서 한 일 200줄. 그거랑 도구를 사용해도 같다라고요. 여기 빗면에서 마찰력은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힘이요. 자, 힘을 이렇게 당길까요? 40N.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힘을 40N 했어요. 많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지금 생겼죠? 100N인데 40N으로 어쨌습니까? 줄었어요. 그쵸? 힘이 준 것만큼 대신 이동거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200줄이라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40N 곱하기 제가 이동거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계산할 수 있겠죠? 몇 미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한 일과 같죠? 200줄. 한 일이 같으니까 여기 이동거리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5m.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셨습니까? 한 일이 같으니까 여기 이동거리 얼마인지 몰랐는데 구해낼 수 있구나 이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빗면과 높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은 적게 든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빗면 올라가는 걸 등산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걸 흰색으로 표현한 거 A 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을 B 코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요게 C 코스입니다. 자, 요거 C 코스. 주어져 있는 거 상태에서 살펴보셨을 때 A, B, C 중에서요. 자, 누가 각도가 급격합니까? C에 해당하는 것이 각도가 가장 급격하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힘이 많이 들어요. 우리 등산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되게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 코스는 어때요? 완만하죠? 그게 바로 각이 작을수록이에요. 이쪽 각을 표현하는 거죠.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 각도가 완만해지니까 힘이 적게 드는 거구나. 그러면 얘보다 제가 조금 더, 그쵸? 요렇게 길게,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늘어나요, 대신? 요렇게 해버리면, 각도는 작아졌는데 이동거리가 더 늘어나요. 힘이 줄어든 대신에 이동거리가 늘어나요. 그쵸?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 힘이 줄었다 대신 이동거리가 늘어난다. 이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한 일의 양은 일은 어떻다? 같다. 힘이 줄어든 것만큼 거리가 늘어나니까 일은 같다. 일은 그래서 항상 같다. 됐습니까? 네. 자, 빗면을 이용한 이러한 예가 대표적인 것이 사다리, 계단, 나사, 드릴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 나사목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빗면으로 네, 빗면으로 돼 있죠. 이렇게 빗면의 모습이 이렇게 빗금이 짝짝 돼 있습니다. 요게 바로 빗면을 이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계단도 어때요? 계단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빗면의 모습을 응용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경우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과학에서는 이 이용을 또 궁금해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계산 문제보다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 이용된 거 중요한 특징들 이런 게 더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르래입니다. 도르래는요, 고정 도르래가 있는데 벽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천장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요, 물체의 무게하고 힘이 같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역시 100N 한번 넣어볼게요. 물체의 무게 100N일 때 제가 줄을 끌고 그대로 힘도 100N.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물체에 고정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장점이 뭐예요? 힘의 방향만 바꿔요. 제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보세요.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잡아 당기는 거죠. 요렇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이게 편하죠? 힘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뭐 힘의 이득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3종 지뢰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 이득이 있었던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힘의 이득이 좀 많았죠. 그쵸? 기억하시고 도르래 중에서도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을 바꾼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의 이득은 없어요. 1의 이득이 있었던 건 다 없었어요. 지금. 그쵸? 네, 1은 같으니까 이득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숫자 넣은 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를 몇 미터로 할까요? 자, 또 2미터로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올리는 거 다 똑같이 2미터 한번 해봤습니다. 자, 100뉴턴 2미터. 그럼 몇 줄입니까? 아, 여기서 한 일에 해당하는 것이 200줄. 도구를 사용해도 역시 그대로 연결이잖아요, 줄을. 그래서 여기서도 2미터. 그럼 곱해보시면 역시 200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고정 도를 이용한 것은 방향 바꿀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실 때, 그쵸? 훈화 말씀 해주실 때, 국기계양대 올려가지고, 그쵸? 네.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네, 국기계양대 그때 올릴 때 보시면요, 이렇게 고정 도르의 형태가 되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움직 도르래요. 움직 도르에는 힘의 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끌어당기는 힘이 물체 무게 2분의 1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줄이요. 양쪽으로 이렇게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양쪽 팔로써 네, 힘을 나눠 갖는 거예요. 물체 똑같이 100뉴턴 한번 해줄게요. 100뉴턴인데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 50, 여기에 50. 그렇죠. 힘이 나눠지는 거예요. 50뉴턴과 50뉴턴으로. 그럼 제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 저는 힘 50뉴턴 했죠. 그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힘이 50뉴턴으로 2분의 1배 줄었죠. 그럼 대신 이동 거리 몇 배? 2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의 양은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아,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네. 요겁니다. 기본적 개념. 앞에서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죠. 빗면이나 지금 도르래나 그쵸? 네, 지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요거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의 같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봤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힘이 2분의 1 그랬더니 대신 거리가 2배니까 아, 올라간 길이에 당긴 줄 길이 2배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곱해보시면 1의 이득은 없지만 힘이 이렇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100뉴턴짜리 물체를 제가 그냥 못 들어요. 근데 이 도르를 사용했더니 아,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아,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힘이 나눠지는 거구나. 도르래가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은 어떻다? 같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 또 2m로 한번 해볼까요? 자, 2m. 200줄이에요. 그럼 저 여기에서 당길 때는 몇 미터 당겨야 될까요? 4m. 그렇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1의 양은 200줄 동일하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200줄. 여기도 곱했을 때 역시 곱했을 때 200줄. 네, 한 일의 양은 같다. 이러한 움직도르는요,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바위를 움직도르래는 어때요? 지금 움직도르래 하나가 들어가니까 힘이 그렇죠. 반절됐죠. 그러면 들 수가 있겠네요. 기중기나 거중기, 네, 요거 움직도르래를 이용한 경우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합도르래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고정도르래하고 움직도르래를 그냥 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도 변하고요. 힘의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얘가 지금 고정이죠. 벽에 붙어있는 쪽. 요건 힘의 방향 바꾼 거고요. 얘는요. 움직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도르래는 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힘을 계산하실 때 뭐 개수만 보시면 된다? 움직도르래 개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움직도르래가 지금 이렇게 한 개가 있다. 아, 힘이 2분의 1이 됐겠구나. 그쵸? 얘는 힘에 이득이 없으니까 힘을 계산할 때는 얘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한 일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움직도르래 한 개당 힘은 얼마라고요? 곱하기 그쵸? 2분의 1. 바로 힘이 반절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움직도르래가요. 자, 요렇게 지금 연결돼 있고 또 여기에 움직도르래가 또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100N이라고 했을 때 반절로 줄었으니까 이쪽이 50이겠죠. 50을 다시 또 반절로 줄였으니까 이쪽이 25N이 되겠죠. 아하. 한 개당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2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몇 분의 1? 4분의 1. 100N의 4분의 1이 25N 된 거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복합도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1의 원리 정리해 볼게요. 도구를 사용해도 하는 일은 같다. 단 뭐라고요? 마찰력이나 공기저항력, 도구의 무게 자체를 무시할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힘이나 거리에 이득이 있거나 또는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투데이 키포인트 복습 그쵸 해볼까요? 과학적인 일의 계산 출제되는 계산 문제 수준은요 이거였어요. 단위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위만 잘 맞춰주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 3N 4m 그러면 12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기본적인 수준 요거 나왔습니다. 빗면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막 난이도 있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나오더라도 기본, 그쵸? 요 곱하기 식 수준에서 나옵니다. 질의 원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게 출제가 됐었죠. 네, 생활 속의 이용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르래 역시 이용되는 것은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로 나눠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니까 국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예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그쵸? 계산 문제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출제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